애봉부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소리입니다. 이제 주변 친구들도 막 하나 둘씩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는 얘기가 들려오네요. 주위에서 이러니까 그 심각성이 피부로 확 와닿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잊지 마시고 거리두기 꼭 지켜주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보다는 건강이 먼저입니다. 네, 11월 7일 싹쓸이 출발할게요. 자, 코스피가 5거래일 연속으로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우면서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5차 경기 부양책과 백신 기대감이 여전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오늘도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주도하며 상승 출발했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대부분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또 기관이 차익 실현을 위해서 매물을 대거 던지면서 하락 전환하기도 했는데 개인이 그 물량을 다 받아내면서 지수를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보시면 개미의 저력 대단하죠. 1조 원 이상을 순매수했고요. 기관이 9,237억 원가량을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915억 원가량 소폭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네, 코스닥은 전장보다 1.44%나 상승한 926.88포인트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2018년 1월 29일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HLB 그리고 알테오젠 등 제약주가 특히 강세를 보였고요. 진단키트 관련주들 특히 힘이 셌습니다. 네,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이 988억 원 정도 순매수했고요. 개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 우위였어요. 왠지 코스닥이 조금 더 힘을 내줄 것만 같은 기분 좋은 예감이 드네요. 네, 오늘장 외국인 순매수 탑5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코스피 1위는 셀트리온, 2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3위는 SK하이닉스, 4위는 유한양행, 5위는 LG생활건강이고요. 코스닥 1위는 HLB, 2위는 알테오젠, 3위는 메지온, 4위는 오스코텍, 5위는 KMW입니다. 셀트리온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의 연내 조건부 승인 기대감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정진 회장이 싱가포르 일간지에서 올해의 아시아인 6인 중에 1명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신고가를 썼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올해만 2곳의 다국적 제약사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CMO 계약을 체결했다는 부분 다시 부각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 밖에 보면 제약 바이오주들 오늘 상위권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주간 증시 일정에서 같이 봤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둔 영향도 좀 있고요. 종목 개별적으로 이슈가 많았어요. 우선 유한양행은 대웅제약과 공동 개발한 위궤양 치료 계량 신약을 내년 2분기에 출시한다고 밝혔죠. 계량 신약은 오리지널 신약과 성분과 약효가 유사하지만 그 약이 효과를 더 잘 낼 수 있도록 물성을 변경하거나 제형을 바꾼 것을 말해요. 이들이 내놓은 제품은 레바미피드 서방정이고요. 서방정은 성분이 천천히 방출되는 정제약을 말한다고 하네요. 기존에는 1회에 100mg을 1일 3회 경구 투약했었는데 서방정으로 투여 시에는 투여 횟수를 훨씬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국내 대형 제약사 빅5, 주신옥십자, 종근당, 한미약품, 유한양행, 대웅제약이 경쟁에만 몰두했었는데 이렇게 협업하면서 실제로 성과까지 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평가입니다. 네, HLB는 뒤에서 특징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알테오젠은 자주 봤으니까 넘어갈게요. 메지오는 전문의약품 생산 및 판매업체인 헤파가드사와 42억 3,400만 원 규모의 유데나필 태블릿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액은 작년 한 해 매출액의 22.36% 규모라고 하네요. 유데나필은 메지온이 개발 중인 단심실증 환자 치료제입니다. 네, 오스코텍은 어제 자료로 대신할게요. 내년 1월 11일에 열리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할 대표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의미 있는 데이터 발표가 기대되고 또 기술 이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는 내용 확인해 주시고요. 안 보신 분들은 더 알찬 주간 증시 일정 통해서 추가적으로 내용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서 기관 순매수 탑5 종목 보시면 코스피 1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2위는 HDC 현대산업개발, 3위는 SK, 4위는 현대건설, 5위는 한미약품이고요. 코스닥 1위는 시젠, 2위는 KMW, 3위는 동진세미캠, 4위는 알테오젠, 5위는 HLB입니다.
네, 건설주들 많이 보이는데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짓눌렸던 주가가 부처 개각에 따른 공급 확대 기대감에 반등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의 변차금 LH 사장이 내정됐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정책 기조 전환을 빠르게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변 후보자의 경우에는 공급 중심으로 부동산 문제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공급 확대에 따른 기대감 그리고 건설주 저평가 분석으로 인해서 건설주에 대한 투자 매력이 좀 부각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매출액 중에 주택 비중이 50% 이상인 대형 건설사에 긍정적이라는 평가고요. 특히 현대건설, PBR이 0.59배로 가장 저평가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넘어가서 오늘장 특징주 만나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진단키트 관련주입니다. 네, 코로나19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자 방역당국이 다음 주부터 유전자 증폭 진단검사에 더해서 검체 채취가 비교적 쉬운 타액 검사를 차례로 도입한다고 밝혔죠. 현재는 검체를 채취할 때 콧구멍이나 입에 긴 면봉을 깊숙이 넣어서 채취했는데 노약자의 경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고 해요. 네, 타액 검사는 유전자 증폭 검사에서 사용하는 동일한 키트를 사용하면서 검체 채취를 획기적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어서 전반적인 검사 역량이 늘어나고 또 검사 건수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확도에는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그게 문제인데 PCR 검사 대비해서 특이도는 100% 수준이었고 민감도는 약 92% 정도라고 해요. 특이도는 음성 환자를 음성으로 찾아내는 정도를 말하고요. 민감도는 양성 환자를 양성 환자로 확인하는 정도를 가리킵니다. 민감도가 떨어진다는 건 실제 양성 환자를 양성으로 판단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증상이 있는 사람의 양성 여부나 요양기간 내의 선별 검사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의 경우에는 상주 의료인이 자체적으로 검체를 채취하고 신속 항원 검사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인데요. 신속 항원 검사는 PCR 방식과 검체 채취 방식은 비슷하지만 검체를 키트에 떨어뜨리면 검체에 들어있는 바이러스 항원과 항체가 결합을 하면서 감염 여부를 15분 이내에 표시하거든요. 그래서 PCR이 6시간이나 걸린다면 신속 항원 방식은 15분의 결과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발생률이 높아진 이런 시점에는 활용도가 높다는 분석이에요. 그림을 보시면 항원 진단 키트 관련 주요 업체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엑세스 바이오도 항원 신속 진단 키트를 개발 수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이 급등세를 보였어요. 다시 봐둘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타액용 검체 채취 키트 관련해서는 미 FDA로부터 풋머커가 승인을 획득한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A스토리입니다. A스토리는 드라마 제작사인데요. 최고다 이순신, 시그널 이런 드라마와 넷플릭스 오리지널이죠. 킹덤 시즌 1, 2로 이름을 알린 회사죠. 앞으로 가장 기대되는 작품으로는 지리산이 있는데 시그널과 킹덤을 쓴 김은희 작가가 극본을 맡았다고 하고 도깨비의 이응복 감독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연 배우로는 주지훈, 전지현 씨 활약할 예정이에요. 근데 오늘 흥국증권의 한 리포트를 보니까 지리산 한 편만으로도 2021년 최대 매출과 이익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하네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지리산을 제외한 다른 프로젝트가 모두 망하더라도 최근 멀티플을 고려한 시가총액은 2천억 원 정도가 적당하다는 분석이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오늘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868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확보된 이익만으로도 주가는 전혀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또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내일 바로 따라 붙지는 마시고요. 관심 종목에 두고 매매 타이밍 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LCLB 그룹주입니다. LCLB가 리보세라닙 권리 양수도 관련 계약의 이행을 완료함으로써 항암신약 리보세라닙의 글로벌 권리를 최종 확보했습니다. 리보세라닙은 2014년 중국에서 위암치료제로 시판된 이후에 매년 매출이 꾸준히 상승, 지난해에만 약 3,500억 원의 매출을 올린 항암 신약이에요.
근데 이 리보세라닙에 대한 권리를 중국 법인으로부터 사왔다는 거죠. 특히 양도 법인의 총 양수도 금액 451억 원 중 약 161억 원 가량은 현금으로 지급을 했고요. 나머지 약 290억 원 정도는 양도 법인이 전액 HLB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으로 계약했다고 해요. 리보세라닙의 원 개발자가 리보세라닙의 높은 잠재력과 가치를 확신하고 있어서 이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신약의 탄생 과정을 함께하기 위해 유증에 참여한 것이라고 하네요. 양도 법인이 유증에 참여했다는 사실, 뭔가 믿음이 생기기는 합니다. HLB의 미래를 좋게 보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네, 그리고 이들이 갖게 되는 신주는 1년간 보호 예수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HLB의 파이프라인 현황 보여드렸었잖아요. 현재 말기 위암을 대상으로 미 FDA의 리보세라닙의 판매 허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 밖에 선양 낭성암, 간암 1차, 위암 2차, 대장암 3차, 6종 등에 대한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응증을 이렇게 빠르게 확대하고 있어서 로열티 수익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이번 양수도 계약으로 당장 내년부터 중국에서 발생 중인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받게 됩니다. 이로써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오네요. 네, 마지막은 5G 관련주입니다. 오늘 유비쿼스, 기가레인, KMW 등 5G 장비주들 강세를 보였는데요. 미국 정부가 화웨이 제재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기 때문입니다. 화웨이의 5G 장비를 쓰는 국가에는 미군 파견을 재고한다는 조항을 국방수권 법안에 포함시켰다고 하네요. 이 말인즉슨 미국과의 동맹을 고려해야 하는 일본이나 유럽 국가들이 화웨이의 장비를 다른 것으로 바꿔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화웨이 대신해서 한국 업체가 납품을 하게 된다면 국내 장비 업체들의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고요. 사실 화웨이 변수가 아니더라도 5G 장비의 수요는 내년에 훨씬 확대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제가 에이스테크 오래 물려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 힘 좀 내줬으면 좋겠네요. 네, 이 밖에 주시 녹십자의 혈장 치료제를 투여받은 확진자가 완치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에 녹십자 그룹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장 거래량 급증 종목 화면 통해서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들도 확인해 주세요. 종목별로 굉장히 다양한 이슈가 있네요. 네, 오늘 장마감삭스를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오랜만에 코스닥도 활기를 띠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네요. 내일도 웃으면서 찾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편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